하더라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뭐라고 했느냐. 서둘러 선구매 계약을 하면 이것은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7월달 9월달까지의 정부 입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러다가 11월 12일이 돼서야 권준욱 보건연구원장이 선입금을 포기하더라도 충분한 양을 확보하겠다, 구매하겠다 이렇게 바꾸고 있고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9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긴 터널 끝이 보인다. 내년 2, 3월이면 접종이 시작된다. 이때 12월 9일 때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난리가 나니까 서야 정세균 총리가 지난 12월 20일 날 백신 의존도 높일 생각을 못했다. 7월달 이전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비판이 계속되니까 12월 21일 날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이 이 백신 도입 진행에 대해서 정부를 신뢰해달라 이렇게 입장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백신은 믿을 수 없으니 천천히 접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아니란 인식이 이렇게 사태를 키워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중앙일보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럼 2월은 언제냐면 2월 2일 청와대 방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어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백신 치료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별로 알아듣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회의 끝날 때쯤 또 잠깐만요 이렇게 외치면서 감염병은 반드시 과학이 승리하게 돼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된다.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신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중앙일보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 회의에 또 누가 참석했냐면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도 참석했다고 해요. 그래서 회의에서 이종구 교수가 이 얘기를 꺼낸 걸 확인해주고 있어요. 중앙일보 측에. 그래서 코로나를 종속시키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개발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걸 했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종구 교수가 6월 15일 날 청와대 수보회의에 또 참석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종구 교수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보건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 자격으로 6월 15일 날 수보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또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일부 참모는요 일부러 화제를 또 다른 데로 돌렸다고 해요. 이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래서 대통령이 그날 지난 6월달 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어떻게 된 것 같으냐 면서 좀 수도권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는 걱정을 했지만은 백신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도 대통령이 단 한마디 말을 안 했다. 그래서 이 당시 6월 15일 날 회의 때도 이종구 교수는 코로나 확산 억제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누르면 환자 발생이 들어가고 풀면 생긴다. 백신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질질 끌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종구 교수가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두기 갖고는 그 거리두기와 같은 억제책으로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종구 교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태스크포스 보건의료혁신 위원장도 했지만은요 2009년도 신종 플루 때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가지고 당시에 백신과 치료제 타미플루 그 다음에 리젠자 이런 것을 적시에 내놔가지고 조기 진화하는데 기여를 한 분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 측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여권 고위 관계자가 당시는 코로나19 초기라서 백신 도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지금과 비교해서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 없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참 드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이 문제,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만 정부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용구 차관, 이와 관련된, 그야말로 경찰이 무조건하고 덮어버린 거, 요것이 지금 많은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이틀 만에, 어제 오후에, 퇴근 시간 이후에, 이용구 차관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경찰이 CCTV를 가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과연 신뢰성 있는 얘기입니까? 여론의 압박에 밀려갖고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인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가법을 경찰에서 왜 2015년 6월에 개정돼 적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용구한테 당시 서초파출소에서는 파출소 동행을 경찰관이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 경찰관은 1차 보고에서 특가법 위반이다라고 서초경찰서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서초경찰서가
특가법 위반이 아니고 단순한 형사법 위반이다. 그래서 내사 종결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사건이 되면 최소한도 공소권 없음 해서 검찰에까지 보고는 했어야 기본적인 조치사항이 되는 건데, 공소권 없음을 해서 검찰에 보고했으면 검찰이 제대로 조사짓을 했을 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서초경찰서는 도대체 누구의 압박을 받고 이 내사 종결 조치로서 끝냈는지, 그리고 특가법 위반이라고 하는 서초 파출소의 보고서를 무시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따져져야 된다. 이 의혹을 밝혀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면 11월 6일 날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11월 7일 날 문자 메시지를 경찰서에서 보냈어요. 소환 출정해달라. 특정 날짜를 소환 날짜를까지 특정해서 보내줬는데 이 무조건하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사이에 서초경찰서에서 11월 12일 날 불과 딱 6일 만에 내사 종결 처리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누구의 외압을 받았느냐, 이것이 알려져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가법 위반이라고 파출소에서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묵살한 경위도 또 알아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블랙박스입니다. 이 블랙박스에 비디오도 나오지 않고 음성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 측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럼 왜 도대체 블랙박스가 음성도 안 나오고 또 이 소리도 이 사진도 이 동영상 이 비디오도 안 나오느냐? 이거 복구할 수가 없었나요? 포렌식 복구? 틀림없이 복구가 가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지워졌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서초경찰서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에 대한 의혹이 깔끔하게 풀리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검찰에서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이거에 경찰에만 맡길 수는 없다.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재검토 가지고 되겠어요? 더군다나 현직이 이제 차관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일개 변호사에 불과했는데도 제대로 수사 안 했는데 현직 차관 제대로 수사하겠냐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또 한 번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이 특가법 이용구 차관이 당시 법무실장할 때 강력히 법이 정하는 최고의 벌을 가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얼굴을 때리고 뒷목과 뒤통수를 밀쳐가지고 울산지법에서 벌금 90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 앞 경기실 도착한 상태에서 택시기사 멱살을 잡아 흔들어가지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낸 광주지법 사건이고, 잠깨 오는 택시기사 목 조르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서울 북부지법 사례가 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용구의 이번 사건은 철저히 가려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말이죠, 이제 오늘 이 행정소송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어떤 쟁점을 가지고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궁금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석열 쪽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은 바로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징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 이거에 상당히 큰 무게감을 두고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 직무집행 징계 조치 정지 이적을 잘못했다, 이런 지금 전략으로 나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세 개의 쟁점이에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검찰총장의 부재로 월성 1호기 원전 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수사 이런 데 있어서 엄청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그리고 법무부 측에서는